사실 나는 오랫동안 숲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싶었다. 월드네 작가 소로우가 그랬던 것처럼 법정 스님이 기거하셨던 강원도 작은 암자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 또한 남들처럼 돈과 명예를 쫓아 공부도 해보고 외국을 전전해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삶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허겁지겁 도망치듯 살았을 뿐이다. 어쩌면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다. 이 떵떵거린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다. 나를 부러운 눈치로 봐줄 대상에 나의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삶의 주체인 내가 아니라 삶의 객체인 남에게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을 송두리째 맞추며 살아왔던 것일까? 책 읽기를 좋아했던 나는 대학 시절부터 모은 책 수십 박스를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녔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던 15년 동안 가져갔다가 귀국하면서 다시 가져왔는데 15년 동안 그 책 중에 다시 읽은 책은 몇 권도 되지 않았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내게 꼬치꼬치 되물었는데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그렇다. 우리 집에 놀러오는 누군가가 집안을 둘러보고 와, 이 집에는 책이 정말 엄청 많네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이 있던 날 또다시 읽고 싶어지는 책 100여 권을 남기고 모두 없앴다. 나는 그런 식으로 LP판, CD, 옷가지며 세간을 정리했다.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부끄러웠다. 짐이 아직도 많구나.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나는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를 살려고 노력해온 것일까? 정답은 음식이었다. 이 모든 변화는 채식, 과일과 채소와 곡물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공장 음식에서 참 음식으로 바꾸면서 비누와 하이타이, 퐁퐁과 샴푸를 없앴다. 향수와 로션도 없애고 머릿기름도 없앴다. 처음엔 조금 어색한 듯 하더니 얼마 지나자 아무렇지도 않았다. 한두 달 지나자 세상이 홀가분해졌다. 남의 시선에 맞추어가는 삶을 청산했기 때문이다. 음식을 바꾸자 마침 내 자유를 얻게 되는 생생한 체험을 한 것이다. 끌려가면 노동이고 끌고 가면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 없이 못 사는 삶은 끌려가는 삶이다. 삶의 주체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그분 없이 못 사는 사랑 또한 타인 의존적인 삶이 아니던가. 그것 없이 사는 삶, 즉 끌려가는 삶에서 끌고 가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내게도 자유와 해방감을 주었다. 60의 푼수라는 말이 있다.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노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 통념과 관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말했다. 총명한 이 책의 저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고 거침없이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 통념과 관습에 끌려가지 않고 참 인생으로 끌고 가는 삶 말이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좌충우돌 겪어온 변화를 이 책의 저자는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과감하게 실천해내고 있다. 참 행복의 이치를 이른 나이에 깨달은 까닭이다. 나는 그것이 음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음식을 바꾸고 미니멀리즘을 완성해가는 그녀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나는 음식을 통해 가치관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 모두는 음식을 바꾸니 몸이 정화되고 영혼이 정화되어 단순한 삶으로 전환하는 이 4단계를 거쳤다고 예외 없이 증언하고 있다.
디오기네스가 그랬고, 소로가 그랬고, 법정 스님이 그랬고, 조화로운 삶을 쓴 니어린 부부가 그렇지 않은가 말이다. 세상은 진흙탕과 같다. 인지 부조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세계란 말이다. 우리가 채식을 하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려고 작심을 해도 퇴근길에 삼겹살과 치킨 냄새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눈웃음을 짓는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머리를 자르고 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구도의 삶을 위해 수동원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진흙탕에서 돌아와 발을 깨끗이 씻으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참 음식으로 돌아오면 몸과 영혼을 정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으면 그만이다. 씻는 일은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이던가. 니어링 부부는 세상에 혼탁한 음식을 먹고 돌아온 다음 날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한다고 했다. 소로우는 가장 좋은 아침 식사는 아침 공기와 긴 산책이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여행 중에 과일을 위주로 먹으면서 몸을 정화시켰다고 했다. 법정 스님이 그랬고, 소로우가 그랬고, 니어린 부부가 그랬고, 이 책의 저자 또한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다. 모두가 간소하게 살았고 무소유를 실천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이들 모두 참 행복을 누렸다. 이들 모두는 음식을 단순하게 먹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제 당신은 어쩔 셈인가?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몸에도 미니멀리즘, 지은이 황민연, 펴낸 곳은 사이몬 북스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들려드렸던 내용은 오늘 소개하는 책의 편집이자 출판을 담당했던 사이몬 북스 대표의 글이었습니다. 이 책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아서 먼저 들려드렸어요. 이 책은 한 여성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디자이너였고 세상이 가르친 대로 욕심껏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골고루 먹고 배달 음식도 자주 이용했죠.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고 몸이 아파왔다고요. 그녀는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닭가슴살이나 한약도 효과가 없었고 몸무게는 오히려 요동쳤고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채식으로 식습관을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몸에서 독소가 배출되면서 변비, 뱃살, 여드름이 사라져갑니다. 몸이 가벼워지자 그녀의 삶도 변합니다. 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로 전환하며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화장품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회사를 떠나서 자신이 좋아하던 일에 몰두하고 끌려가던 삶에서 벗어나 끌고 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책은 그녀가 음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2해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단순한 삶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이어트와 작별을 선언하다. 사람들에게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각자의 대답은 다르다. 돈가스, 과일, 김치찌개, 비빔밥, 삼겹살, 과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은 빵 먹기를 성공했으니 내일도 빵을 먹자, 화이팅! 하면서 다짐하는 사람은 없다. 현재 자신의 음식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 또한 없다.
평소 짜게 먹고 기름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평소에 짜게 먹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어라든가, 야식을 즐기고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라면 먹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평소 입맛과 음식 습관으로 노력 없이 그렇게 먹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건강한 음식 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라면서 힘들게 자신의 음식 습관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자연식물식이 그렇다. 그것은 자연식물식을 음식 습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은 대부분 1위가 체중 감량이고 나머지는 진지한 건강 문제다. 윤리적인 이유로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굳이 처음부터 자연식물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비건 고기, 비건 치즈, 비건 빵 같은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일반식을 했을 때 가졌던 입맛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물만 뺀 버전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아마 사람들에게 자연식물식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면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늘 다이어트와 전쟁을 한다. 덜 먹을까, 더 움직일까, 더 먹을까, 덜 움직일까, 혹은 더 먹고 덜 움직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가공식품과 동물성 음식을 버리고 자연식물식을 선택했고 그 변화가 순탄했던 이유는 자연식물식을 평생의 음식 습관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지는 않았다. 서두르거나 억압할 이유도 없었다. 억압하는 것은 다이어트로 충분했다. 자연식물식은 다이어트가 아니다. 내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어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식물식을 했다. 자연식물식을 하면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등등의 장점들은 미리 들어서 알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평생의 음식 습관 자체를 바꾸고 싶어서 시작했었다. 음식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면 당연히 그런 건강 문제들이 좋아지리라 예상했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야근에 치든 직장인의 입맛에서 스님의 입맛으로 바뀌었다. 자연식물식으로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평소 먹던 식단에서 과일을 추가하면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다. 과일은 살이 안 찌는 것처럼 보이지만 0칼로리는 아니다. 평소 식단에 3개의 사과 혹은 3개의 배를 추가해서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체중은 과일을 더 추가했음에도 몇 킬로그램씩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소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섬유소가 항비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한 것이다. 그러나 과일과 똑같은 양의 섬유소를 가진 통곡물 쿠키를 먹을 때는 과일을 먹는 것처럼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았다. 같은 양의 섬유소인데도 과일을 먹었을 때 체중이 감소했던 이유는 과일의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이었다.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중량 대비 칼로리를 뜻한다. 과일 3개와 귀리 쿠키 1개가 있을 때 과일 3개가 무게는 더 많이 나가지만 총 칼로리는 귀리 쿠키보다 적다. 섬유질과 수분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 바로 채소와 과일 같은 것들이다. 반대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높다. 베이컨은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조금만 먹으면 살이 찐다.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 위에는 위를 감싸고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다.
음식이 충분히 들어와서 위에 볼륨감이 들면 뉴런은 뇌에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대부분 가공식품과 고기, 치즈, 기름 같은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고 난 후에야 볼륨감이 든다. 그때서야 뇌는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때는 이미 많은 칼로리를 먹고 난 후여서 너무 늦었다. 그러나 통곡물, 고구마,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도 실제 칼로리는 적으며 포만감도 느낄 수 있다. 바나나 6개와 케이크 한 조각을 비교하면 양은 바나나가 많지만 살찌는 것은 당연히 케이크다. 즉, 섬유소와 수분이 많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들을 주식으로 삼는다면 배고픔과 싸우면서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칼로리 계산을 하거나 저칼로리로 먹을 필요도 없다. 같은 3000칼로리를 치킨과 피자로 채우는 것과 과일과 채소, 통곡물로 채우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으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에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현미밥과 고구마를 배가 아플 만큼 먹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른 데에도 아플 때까지 꾸역꾸역 음식을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왜 좋은 음식들을 먹는 데에도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걸까? 포만감을 느껴도 왜 음식 먹기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 바로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체중 감량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닭가슴살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다이어트 약도 먹어본다.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으로 자연식물식을 시도한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또 다른 다이어트로 생각해버리면 역시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무슨 식단이든지 즐기지 못하고 억지로 한다면 폭식은 터지고 만다. 그들은 매일매일 몸무게를 소수점까지 재면서 비교한다. 나도 해봐서 알지만 피곤한 삶이다. 나 또한 지난 2년간 나름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양을 늘리는 고단백 닭가슴 다이어트를 했었다. 그 식단을 즐긴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러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입맛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완전히 짜고 단 것만을 좋아했지만 2년 동안 닭가슴살 샐러드, 통밀빵, 삶은 달걀, 리코타 치즈 샐러드, 치아바타 샌드위치 같은 것을 먹으니까 심심한 맛이 좋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자극적인 치킨, 피자, 짜장면, 탕수육, 떡볶이를 먹고 싶어 했다. 이러한 경우는 입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이다. 2년 동안의 경험자로서 나는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치킨보다는 닭가슴살이 건강하니까, 살이 덜 찔 것 같으니까 참고 있었던 것이다. 낮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방울토마토, 연어 스테이크, 두부, 게맛살 샐러드, 달걀, 터키 샌드위치 같은 것을 먹었다. 그런데 저녁 때쯤 되면 이상하게 배가 허한 기분이 들고 치킨도 생각난다. 외식도 일부러 피했다. 남들이랑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바로 폭식을 할 것 같아서 그랬다. 그때 나는 살만 안 찌면 무엇이든지 미친 듯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시한폭탄 같았다. 결국 그 폭탄은 폭식으로 터져버린다. 주말에 몰아서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었다. 배가 부르고 아픈데에도 계속해서 먹었다. 오늘이 아니면 못 먹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폭식을 한 후에 늘 속이 울렁거리고 아팠지만 내일부터 다시 관리하면 살이 안 찔 거라는 생각에 안심했다. 음식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식단이든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혹은 음식을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로 이용한다. 음식은
감정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다. 기분 나쁠 때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마약도 아니고, 살만 안 찌면 배가 터질 만큼 먹어도 괜찮은 것도 아니다. 음식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연료를 위해서 먹는 것이다. 사람마다 필요한 연료는 신체 조건, 활동량 등에 따라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걸까요? 그러한 질문은 소용이 없다. 연료가 부족하면 배가 고프다. 연료를 넣어줘야 한다. 연료가 꽉 차면 배가 부르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넣어줘야 한다. 정말로 단순하고 쉬운 원리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폭식과 과식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연료가 이미 꽉 찼음에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치팅데이는 몸을 속인다는 치팅과 데이의 합성어다.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을 꾹 참다가 특정 주기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날이다. 치팅데이가 왜 필요할까? 먹고 싶은 음식이 평소에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고 건강하기까지 하다면 치팅데이는 당연히 필요 없어진다. 기름에 튀긴 치킨과 떡볶이보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쌈채소, 두부조림 혹은 단호박과 복숭아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입맛을 가졌다면 매일매일이 치팅데이일 것이다. 자꾸 맛있다 맛있다 최면 걸듯이 우리의 입맛과 몸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의 입맛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다. 폭식과 건강한 음식 습관은 나란히 갈 수 없다. 폭식을 한다면 식단을 바꾸든지 입맛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 입맛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식물식은 어제까지 자극적인 불닭볶음면, 치즈스틱, 치즈버거, 치킨, 떡볶이를 먹던 사람이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따른다. 사람 입맛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빵을 입에 달고 살았었다. 어릴 때부터 빵을 좋아했었다. 제일 좋아하던 빵은 소세지가 들어간 핫도그였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초등학생일 때 소세지 빵을 주문해서 반에 자주 돌리곤 했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소세지, 햄, 핫도그, 소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같은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붉은 육류는 2군 발암물질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와 집에서 담배와 동급인 발암물질을 매일 즐겨 먹었다는 뜻이다. 급식에도 소세지는 늘 나온다. 그렇다고 나는 엄마를 탓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하셨을 테니까 말이다. 남들처럼 뭐든지 많이 먹고 토실토실 살찌는 것이 건강함의 기준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빵을 좋아했다. 밥은 안 먹어도 빵은 포기하기 싫어서 빵을 소량이라도 즐겨 먹었었다. 치즈가 큼직하게 박힌 시금치 치아바타도 좋아했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빵을 즐겨 먹었다. 대신 하얀 밀이 아닌 통곡물빵을 먹으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전반적인 식단을 과일과 채소로 꾸리면서 빵 맛이 예전과 같지가 않아졌다. 오늘 먹은 것과 보름 전에 먹은 빵 맛이 다르게 느껴졌다. 과거의 식단이 공장에서 찍어낸 가루 음식들이었다면 지금은 수분과 섬유소가 가득한 싱싱한 살아있는 음식이 주가 되었다. 건조한 가루 음식들을 오랜만에 먹으면 입안이 텁텁해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빵을 사 먹지 않게 되었다. 억지로 빵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일부러 안 먹거나 참는 것은 없다. 외식을 하거나 선물로 받은 쫄깃쫄깃하고 촉촉한 현미빵이나 떡은 가끔 먹어도 맛이 있다. 그런데
스콘같이 가루 느낌이 나는 무거운 빵들은 이제 확실히 내 취향이 아니다.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입맛은 변한다. 나는 원래 양배추는 반드시 쪄서 먹어야 맛있었다. 생양배추를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무슨 맛일까? 맛있을까? 나는 절대로 못하지. 억지로 참고 생양배추를 먹으려고 노력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찌는 것도 귀찮아져서 생양배추를 먹어보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다. 이미 그동안 자연식물식을 해오면서 입맛이 바뀐 탓이다. 그럼 이때부터 나는 생양배추도 즐길 수 있고 찐 양배추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스트레스, 도전의식, 강박감은 없었다. 동물성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똑같다. 서두를 이유는 없다. 채소와 친하지 않다면 동물性음식을 바로 끊기보다는 과일과 채소와 친해지는 습관부터 들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다. 100점은 아니라도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야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입맛이 변하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 매일 아침을 과일로 시작해보기,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기, 흰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현미떡 먹기, 우유는 무가당 두유로 선택하기, 요리할 때 설탕과 기름 양 줄이기, 좋은 식재료로 사용하는 채식 식당에 가보기, 고기 3번 먹을 거 1번만 먹기, 외식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 들이기, 동물성 음식 없이 요리해 보기 등등. 이렇게 건강한 대안은 항상 존재한다.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베이컨보다는 달걀이 건강할 수 있겠지만 달걀과 과일을 비교해 본다면 달걀은 더 이상 건강식품이 아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달걀이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미 농무부 USDA의 내부 문서에도 법적으로 달걀이 영양적으로 풍부하다, 저지방이다, 균형 잡혔다, 건강한 식품이다, 몸에 좋다, 안전하다고 표기할 수 없음을 결국 인정하고 말았다. 자연식물식이 내 몸과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 몸무게도 정확히 모른다. 저울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졌다. 노력하지 않아도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쉽다. 예전에는 내 허벅지 사이의 간격을 보면서 음식을 더 먹을까, 덜 먹을까를 결정했었다.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렸으며 간격이 넓으면 많이 먹었다. 매일매일이 줄다리기였다. 지금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애초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허벅지 사이가 달라붙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야 한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 매우 곤란하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다. 나는 나를 사랑했지만 자신감이 있는 편은 아니었다. 내 모습이 스스로 만족스러울 때에만 나를 사랑했다. 화장이 잘 먹은 나, 얼굴과 다리가 붙지 않는 나, 날씬한 나, 입은 옷이 마음에 드는 나, 여드름이 안 났을 때의 나만을 사랑했다.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부을까봐 자기 전에 물은 절대 안 마시고 저염식으로 먹었다. 다리에 붓기를 빼려고 잘 때에는 쿠션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잤다. 좀 돌아다닌 날은
종아리가 땡땡하게 부어서 하루 종일 다리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했다. 저울의 숫자놀이에 기분이 오락가락했다. 숫자가 낮으면 안심하고 미친 듯이 먹었고 숫자가 높으면 다시 절제했다. 여드름 관리를 위해서 2, 3주마다 피부과에 가서 관리를 받고 비싼 화장품을 썼다. 마른 몸에 비해 볼살이 심한 것이 콤플렉스라 윤곽 주사 같은 것을 찾아보기도 했다. 평소보다 과식해서 뱃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복부 지방 분해 시술을 검색했고 가격을 이유로 고민도 했었다. 여름에 얼굴과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것이 싫어서 땀 제거 레이저도 검색해 보았다. 칼로리를 계산을 하고 무게를 재면서 먹는 양을 제한하고 운동으로 체중을 유지했다. 배가 고프면 하루 종일 먹방으로 대리만족을 했다. 그런데도 내 모습은 완벽하지 않았다. 자고 나면 얼굴은 계속 부었다. 조금만 운동을 많이 하거나 과식을 하면 다리가 부었다. 화장을 다 해도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뚱뚱해 보였고 여드름 몇 개라도 나면 결국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갔다. 거울 속에는 얼굴이 후덕하고 여드름이 난 어설픈 여자가 아이라인을 난 채 쳐다보고 있었다. 비비크림과 아이라인 없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먹는 음식을 바꾸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갔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았고 더 이상 종아리 알이나 하체 부종과 같은 고민도 없어졌다. 몸은 항상 날씬하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고 뱃살을 감추려고 배에 힘을 줄 필요도 없어졌다. 여드름 때문에 모자를 쓰는 일도 없어졌고 후덕해 보이는 볼살도 적당히 빠져서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갸름하게 숨기고 싶지 않았다. 당연히 거울을 보고 자괴감도 들지 않았다. 몸에서는 땀 냄새 대신 좋은 살 냄새가 났다. 어색한 아이라인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 얼굴 살이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니 아이라인 없어도 꽤 봐줄 만하다. 물로만 세안을 한번 해봤더니 기초 화장품 여러 개 쓰고 수분크림 듬뿍 바르는 것보다 피부 당김이 덜한 것이 느껴졌다.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서 갈수록 화장품 개수를 줄여갔다. 내 몸이 예쁘다, 항상 날씬하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쪄봤자 거기서 거기다. 모델같이 깡마른 몸이나 복근에도 욕심이 없다. 저울도 필요 없고 줄자도 필요 없다. 칼로리 계산도 먹방도 계산기도 필요 없다. 몸은 항상 가볍고 걸음걸이가 산뜻하다. 이 기분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다. 햇빛이 강하면 강한 대로 좋고 바람이 불면 선선한 대로 좋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늘 기분이 좋다. 모두의 눈에 내가 예쁜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누구 눈에는 내가 너무 말라서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고 누구 눈에는 아직 울긋불긋한 여드름 자국이 남아있는 내 피부가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 눈에는 아이라인 없는 내 눈이 작고 못생겼을 수도 있고 누구 눈에는 내 얼굴이 아직 후덕하고 부어 보인다고 할 수도 있다. 더 잘 웃게 되고 용기가 생겼다. 내가 고개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전혀 힘들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대결함을 느낀다. 고기 먹는 것도 그만두었는데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건강한 몸뚱이가 있으니 못할 것이 없다. 건강으로 시작한 자연식물식이었지만 나의 소비 습관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난 후로는 더욱더 생각이 깊어졌다. 더 이상 60대 채식이 아니다. 무엇이 환경, 동물, 사람에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동물성 음식, 가공식품,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유기농 제철 채소와 과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군가 너는 유별나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기분 좋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도 잘 사라진다고 말할 것이다. 누가 단백질 결핍에 대해서 걱정하듯 물어본다면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저는 식물만 먹고도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자연식물식으로 2,5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고친 힐링스쿨의 교장 황성수 박사는 사랑에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음식으로 효도와 자식 사랑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선물했던 과거 1950에서 80년대의 모습과 비슷하다. 당시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쿨하고 섹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호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내 흡연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날 명절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담배를 선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식들에게 우유와 유제품을 먹이는 엄마들, 부모 오래 살라는 칠순잔치 때 케이크와 고기를 준비하는 자식들, 새로운 멤버를 위해 삼겹살을 먹는 직원들, 생리통이 심한 여자친구에게 초콜릿과 과자를 주는 남자친구, 명절이라고 스팸과 올리브유를 선물하는 이웃,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치킨을 사주는 친구, 여행 기념으로 그 나라의 각종 초콜릿과 과자를 선물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히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할 수 없다. 건강보다 입맛이 우선이자 행복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 먹겠다는 것을 말릴 수야 없겠지만 먹으라고 권하기는 힘들다. 사랑하는 사람이 삼겹살과 치킨을 먹고 술, 담배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무지함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열린 마음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 스스로 찾아보려고 선택하는 노력, 통념을 깨부술 용기가 없다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망친다. 황성수 박사는 그의 신간 빼지 말고 빠지게 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동물성 식품과 부드럽고 맛있게 가공한 식물성 식품들을 좋은 식품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에게 이러한 음식으로 효도하고 귀여운 자식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먹인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들은 모두 군사를 만드는 식품들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살찌고 아이들이 비만해진다. 부모를 살찌워 질병이 생기게 하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으며 자식을 병들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진실을 모르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눈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음식이나 줄 수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포함된다. 내 몸에 아무 음식이나 집어넣을 엄두가 안 난다. 다시는 나를 학대하지 않기로 했다. 불만족감에 배가 터질 만큼 음식을 집어넣지도 않을 것이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해로운 음식들을 내 몸에 집어넣지도 않을 것이다. 아픈 나를 그냥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내 몸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왔다. 여드름은 끊임없이 내 몸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였고 내 몸이 졸리고 필요한 것은 제발 쉬어달라는 부탁이었다. 무언가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난다. 내 위는 그만 먹으라고 음식물을 밀어내었다. 그러나 나는
이때까지 내 몸이 하는 이야기들을 무시하곤 했었다. 그것이 쌓이면 결국에는 큰 병이 되어 터진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몸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친구는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다. 나는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한다. 예전에는 내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 스터디도 참여해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밤새 놀아도 보았지만 지나고 나니 결국 나는 원래의 나로 돌아왔다. 깊은 속 얘기를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과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불편했다. 나는 확실히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 오히려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오면 기운이 쭉 빠지는 편이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설레고 즐겁다. 자연식물식과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있으며 나를 존중해주는 가까운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다. 거의 1년 만에 만난 친구였다. 이 친구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단짝이었는데 최근 1년 동안 친구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 거의 연락을 하지 못했다. 나는 진정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곤 한다. 내가 자연식물식을 하고 처음 만난 날이어서 서로 할 얘기가 아주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내가 처음 동물성 음식을 안 먹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의 반응도 보통의 사람들과 같았다. 너무 말라서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냐? 그게 첫 반응이었다. 채식하면 풀만 먹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비쩍 마른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이후 내 블로그를 보여주고 오해를 풀었고 나를 따라서 자연식물식을 시도해 보았다고 했다.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았으며 현미김밥과 오이고추가 맛있다고도 했다. 친구는 나의 자연식물식 전후 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은 맞다. 동물과 환경 이야기보다는 복식, 다이어트, 살, 생리통,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특히 다이어트와 생리통은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음식을 바꾸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에서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의 루트를 타게 된다. 정신이 건강하려면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한다. 지금 당장 배가 아프고 온몸이 아픈데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라고 하면 집중이 될 리가 없다. 내가 나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된 것도 내 몸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에게 맞는 좋은 음식을 좋은 방법으로 먹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은 없지만 음식은 항상 기본임이 분명하다. 건강을 위해서 친구도 집에서만큼은 자연식물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친구가 느낀 나의 큰 변화는 내 성격이다. 확실히 내가 전보다 차분해졌고 물욕이 없는 것이 느껴진단다. 과거의 나는 친구보다 식탐과 물욕이 넘쳐서 항상 먹는 이야기만 해댔었다. 흥분도 잘하고 입도 거칠었다. 늘 바빴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 없었다. 바빠서 잠을 못 자고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내 친구가 오히려 나보다 더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나도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 때문에 죽은 닭이 대체 몇 마리인지 농담 삼아 이야기하던 내가 동물과 나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던 고리를 연결시켰다.
지구와 생명에 최소한의 해만 끼치도록 위해 노력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잘 살고 있다. 나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어떠한 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화장도 하지 않고 옷도 화려하지 않으니 그렇게 보일만 하다. 사실 내 모습이 너무 변해서 친구가 충격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만나기 전에 약간의 걱정도 했었다. 그러나 친구는 긍정적인 의미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음식을 바꾸고 사람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강단 있게 사는 모습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했다.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친구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했다.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용기를 내지 못한다. 나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감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한 번 지르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법이다.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된다면 남이 아닌 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를 사랑하세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냥 무작정 나를 사랑하자라고 구호라도 외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일까? 아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러한 행동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하루하루가 불평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만 나는 이 회사를 다녀야 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모든 것이 꼭 어쩔 수 없지만은 않다.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방법이 있고 어쩔 수가 반드시 있다.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줄 마음이 생긴다면 용기는 저절로 따라온다. 사람은 끼리끼리 돈다고 했던가. 내 친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먹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관심을 가진다. 친구 잘 만나라는 어른들의 소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닮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내가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확신이 없고 예민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닮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나는 나의 변한 모습에 만족한다. 세상의 잣대에서 볼 때 조금 가난해졌지만 비로소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음식을 바꾸면 삶이 단순해지는 증거들. 엄마는 말한다. 아가씨처럼 좀 꾸미고 다니지. 옷도 잘 안 사입고 화장도 안 하니까 엄마 기준의 아가씨와는 나는 좀 다르다. 그래도 예전보다 내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는 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물로만 얼굴을 쓱 씻고 옷을 대충 간단하게 입고 나가는 것을 보고 니는 참 편하겠다 하면서 못 말린다는 표정을 지으신다.
그런데 진짜 편하다. 한창 남들 꾸미고 다니는 바쁜 20대에 맨 얼굴로만 당당히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모른다. 다수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왠지 모를 짜릿함마저 준다. 나는 이제껏 화장하고 뽀사시한 필터를 적용한 사진 속의 내가 진짜 내 모습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화장을 안 한 나의 맨 얼굴을 보는 것이 어색하고 싫었다. 창피해서 맨 얼굴로 밖을 다니지 못했다.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했던 것이다. 화장한 나와 안 한 내가 존재했고 둘은 차별받았다. 인정해야 한다. 둘 다 나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나다. 이제 얼굴에 무언가를 덕지덕지 바르는 것은 상상이 잘 안 간다. 씻는 것도 그냥 물로 10번 정도 헹구면 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내가 왜 외출 1시간 30분 전부터 일어나서 폼 클렌징으로 벅벅 문지르고 토너 바르고 에센스에 수분 크림까지 바르고 비비로 가짜 피부색 만들고 아이라인으로 가짜 눈을 그리고 속눈썹을 올리고 코와 턱에 그림자로 분칠을 하고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는지 왜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려고 했던 것일까? 왜 남에게 잘 보여야 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제 목과 얼굴의 피부색이 같아졌다. 내 입술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색이다. 눈이 가려우면 비벼도 된다. 얼굴이 가려우면 긁어도 된다. 거울을 챙겨 다니면서 화장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식후에는 입을 깨끗이 닦기만 하면 끝이다. 화장을 지우는데 공들이지 않아도 된다. 화장품 값도 안 드니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확 줄어들었다. 그리고 나를 진짜 사랑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외적인 나가 아닌 진짜 나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나서 쓸데없는 소비 활동도 거의 안 하게 되었다. 대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 세탁세제는 친환경 세제로 바꿨는데 더럽지 않으면 그냥 물로만 세탁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쓰던 플라스틱 칫솔통과 칫솔은 바꿀 때가 된 듯해서 대나무 칫솔통과 대나무 칫솔로 바꿨다. 평생 동안 살면서 내가 버릴 플라스틱 칫솔들을 생각하니 지금부터라도 소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일회용 비닐 대신 채소와 과일을 담을 때에는 면 주머니를 사용한다. 다만 내가 꾸준히 소비하는 것은 책이다. 빌려서 읽기도 하지만 읽은 책을 또 읽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새 책이나 중고로 구매하는 편이다. 먹을 음식과 책만 있으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건강과 채식에 관한 책들만 읽다가 갈수록 동물, 환경, 마음 관리에 대한 책으로 확장되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쪽에만 치중된 것을 읽다 보면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채식과 건강에 대한 책만 읽다 보면 동물성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바로 암에 걸릴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준다. 또 채식은 맞고 육식은 무조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육식 위주의 식사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과일식과 생채식 책만 읽으면 그것만 정답인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식물식에 대해 과학적으로 사실을 서술한 의사들의 책도 좋았지만 나 채식책이야 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채식인 듯 아닌 듯 은은하게 생명 존중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이 지금의 나로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 음식이다. 과거의 나는 윤리적인 고려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음식이 나를 변화시켰다. 먹는 것은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먹는 것이 간소해지면 저절로 미니멀리스트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는 음식을 바꾸고 삶까지 단순해진 다른 사람들의 여정이다. 누가 더 미니멀한 삶을 사는지 경쟁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다. 나와 맞지 않는데 억지로 따라할 필요도 없다. 자발적으로 불편함과 가난함을 택했을 때 비로소 넘치는 풍요와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다. 존경하고 고마울 뿐이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주셨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뿌듯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남는 음식이 더 많아서 오래 두고두고 먹었던 기억도 있네요. 그렇게 먹으면 소화도 더 안 되고 몸은 팅팅 붓고 손이 큰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건강 밥상에 가까이 가려고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니 삶이 조금씩 간소화되고 편해짐을 느낍니다. 그동안 수십만 원 하던 아이스크림부터 면세점 갈 때마다 화장품을 골고루 사다 드렸습니다. 이제 무용짐을 저도 물세안 물 샤워한 지 8개월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정착한 것 같아요. 세탁기 돌릴 때 세제도 안 써요. 오래 묵혀두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 바로바로 돌리니까 겉에 묻은 먼지 제거 정도만 되어도 좋네요. 장 볼 때 특히 다른 사람보다 간소한 제 장바구니를 보면 씩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저는 비누 없이 목욕한 지 7, 8년 되었고 화장은 안 하게 되어 물세안한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손은 비누로 씻어요. 주경명치한 지도 한 5년 되었고요. 젊을 땐 정말 멋모르고 생활했는데 나이 들면서 아프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변하게 되었네요. 삶이 비슷해 보여요.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순한 음식에서 시작된 여정은 마음을 울리는 변화의 서곡 같았습니다. 저자는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기술로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어요. 이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직업과 인생 전체로 확장되는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보였죠. 저는 이 아이디어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음식에서 시작돼야 되는 게 맞다고 믿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먹고 무엇을 거부하는지, 결국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을 포용하고 거부하는지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여정이 되기도 하죠. 숫자 1에서 10까지의 범위 안에서 우리 각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숫자 1이었던 사람에게 바로 숫자 10이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어느 숫자라도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님들께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변화에 대한 첫걸음을 내디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의 변화는 커피를 끊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유, 계란, 소세지, 햄 등은 가능한 줄이는 것으로 했고요.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물성 음식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이는 단지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죠. 세탁할 때 사용하던 산소 표백제와 섬유유연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몸과 얼굴은 물로만 씻기로 했고요. 일단 시작해봤어요. 이 작은 변화들은 저에게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숫자 1로 살던 저에게 책은 일단 숫자 2가 되어보기를 권했고 저는 아주 작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엔딩 음악 들으면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실천하는 나무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